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서울시 내에 최상급지 말고 그 바로 밑에 급 상급지들이 이제는 전부 다 전고점을 돌파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분석을 통해서 인근의 신축 아파트 집값이 고점을 찍었을 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재개발 입주권 가격이 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서 고점을 쫓아간다. 이런 분석을 제가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강남에 있는 압구정이라던가 반포 같은 초상급지 지역들이 이미 6월달, 7월달에 고점을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의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거나 이 지역과 비슷한 급으로 평가되는 재개발, 예를 들어서 성수라던가 한남 같은 지역들,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멈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는 아파트인 반포라던가 압구정 값이 어떻게 갈지에 따라서 또 향방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상급지, 최상급지 말고 마포, 성동, 동작 같은 지역들이 이제 정고점을 뚫다 보니까 그 지역들이 또 주요한 점이 재개발 구역에 엄청나게 많이 위치를 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들에 있는 주요 재개발 구역들이 언제 정도 시점에서 고점을 찍고 또 어느 가격 정도에서 고점 형성을 할 것인지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제가 개발하고 있는 재개발 관련 어플인데 지금 강남부터 한번 보자면 강남에 예전부터 모아타운을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했었던 구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전동 같은 구역들은 아직까지 재개발로서 뭔가를 추진하기에는 노후도가 맞지가 않죠. 예를 들어 삼전 A구역 지금 현재 노후도로는 30년 기준에서 25%대밖에 안 나오고요. 또 B구역 같은 경우도 가격은 최근 들어서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물도 많이 사라졌고요. 그런데 노후도를 한번 봤더니 여기는 더 떨어져요. 한 20% 언더 정도에서 30년 노후도가 형성이 돼 있고요. 또 C구역도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을 다 돌파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 역시도 노후도로 봤을 때는 30년 노후도는 아직까지 법적 기준 60%에 한참 못 미치는 20% 초반대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한강벨트 중에서 가장 상급지라고 보여지는 성수, 또 한남 이런 지역들 가격을 한번 보면 자, 이런 지역들은 정고점을 이제 찍어 가고 있는 상태예요. 한참 거래가 없다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벌써 대지가로는 이제 2억대를 넘겨서 다 거래가 되고 있고요. 4구역, 3구역, 2구역, 1구역이 단계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격대들은 큰 편차가 없어요. 최소 매가가 20억대는 다 넘겼고요. 지금 현재 거래되는 대지가로는 2억대 한 초중반대, 그러니까 2억 1000에서 2억 3000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성수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자양 사동, 신통기획사업장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냐면 자양 사동도 지금 매가로 2억대를 넘기고 있어요. 대지가가 최근 거래가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대는 2억대를 넘겨섰고요. 매가로도 한 10억대 중반 정도니까 아무리 전세라던가 대출을 끼고 투자해도 현금 10억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자양 2동이죠. 자, 자양 2동이 예전에는 노후도가 안 차가지고 사람들이 안 쳐다보던 지역인데 노후도가 안 차도 할 수 있는 사업 많아졌잖아요. 모아타운도 있고요. 또 민간형 도심복합 사업도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매가로 봤을 때도 지금 자양 사동을 거의 끝 쫓아가고 있고요. 대지가가 이제 강남권을 넘어서서 1억 초중반대까지 형성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강남권 재개발이라고 했을 때 한남이라던가 노량진 같은 쪽 볼 수가 있겠죠. 한남 3구역은 이미 2주를 넘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고요. 한남 4라던가 5도 최근 사이에 매물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거래도 굉장히 뜨문뜨문 이루어지는데 최근 거래 한번 보세요. 최근 거래의 대지가가 한 3억 정도까지 거래되고 있거든요. 뭐 혹자는 제가 분석하는 거 보면서 뭐 대지 가지고 어떻게 전부 다 평가를 하냐. 그런데 이게 모든 변수들을 전부 다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수치가 대지밖에 없거든요. 단독이나 다세대나 아파트가 됐든지 모든 형태의 건물들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후 건축물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지로 저는 일반적으로 표준화해서만 보는 편입니다. 물론 개개인 물건에 따른 평가 예상치나 권리가의 예상치는 다 달라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구역들을 표준화시켜서 대지가로만 봤을 때는 다세대 지분가 한남이라던가 성수급은 지금 전고점을 뚫은 거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압구정이 지금 6월달, 7월달에 전고점을 다 돌파했어요. 아득히. 그러니까 지금 한남 성수는 당연히 어느 정도 세월이 지금 3개월 정도 흘렀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연말까지 이 랠리는 이어지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지금 거래도 없고 매물도 없는 상태지만 전고점을 다 돌파해서 이제 평당 3억대 시대 재개발에서도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랑 비슷한 급으로 평가받는 유일한 이촌동 쪽 재개발은 이촌 1구역이거든요. 이촌 1구역 같은 경우도 구역 면적이 그리 크진 않아요. 또 초기 구역이고 하지만 거래되는 금액대를 보면 다 2억 중반대, 땅 한 평당 2억 중반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지 4평짜리가 10억 거래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지역들 매물 지금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아파트보다도 매물이 더 실종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유망주로 우리가 평가하는 노량진이나 흑석 같은 지역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노량진 2구역, 6구역, 8구역이 올해 안에 아마 일반 분양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철거 끝내고 다 공사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기대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1구역. 1구역 같은 경우도 현재 거래되는 금액대를 보면요. 매가는 죄다 20억 근접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대지가도 이제 평당 2억이에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세대 재개발 빌라도 평당 지분가가 2억인 시대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강남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양재동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괜찮다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아까 보였던 우리가 이제 성수 봤죠, 한남 봤죠, 자양 봤죠, 삼전 봤죠, 또 노량진 봤죠, 흑석 봤죠, 이런 지역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양재동이 그보다 약간씩 뭐 급은 비슷하거나 떨어질 수는 있어도 여기가 지어졌을 때의 아파트 값으로는 주변에 있는 개포동이라던가 대치동이라던가 이런 지역보다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품 값은 떨어져봤자 10% 15% 차이인데 지금 현재 대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재 6구역 같은 경우도 뭐 매가 해봤자 매가로는 최근 거래되는 금액대가 한 5억대 중반에서 6억 사이. 근데 제가 확보한 물건은 4억대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투자 금액으로는 한 2, 3억대. 자, 지금 현재 대지가가 여기 역시도 1억대 넘기고 있고요. 양재 모아타운 1구역, 9역 지정된 데 가격 보면 여기는 이제 정고점을 뚫고 있어요. 그래서 매가가 이제 한 10억대 이상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매가가 10억대 넘어가는 애들은 당연히 대지 단가는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투자할 만한 5억대, 6억대 물건들은 대지 단가로 다 1억대 넘기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지역 3종 재건축 지역의 건부지 땅값이라던가 아니면 양재 개포 쪽이랑 급을 겨눌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용산 쪽 지역들하고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많이 저렴하다. 예를 들어서 서계, 청파, 후암 같은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제가 강의 오신 분들한테 여쭤본단 말이에요. 서계, 청파랑 양재랑 비교하면 어디가 위급입니까? 물론 개인의 이제 포인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여기가 속도는 더 빠를 수 있어요. 여기는 이미 구역 지정된 구역들이고 양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아타운만 추진한 이력이 있고 건산일 정도 잡혀있는 수준이라 이 편차 진행 속도에 따른 편차는 약간 벌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똑같이 아파트로서 지어졌을 때의 가격 비교를 해본다면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양재가 아무리 용산이라고 하더라도 서계 청파보다는 약간 더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완성된 이후 가격을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아무리 못해도 양재 정도 급이면 주변 지역에 있는 개포 정도 가격 밑에서 큰 편차까지는 없이 형성될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오세훈 시장은 한강벨트 아니면 신통계획으로 강남권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신통계획이 뭐냐? 30년 노후도 찬대를 봐야 되는데 나머지 강남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반포일동 같은 지역도 보면요. 30년 노후도 아직까지는 택도 없이 못 미쳐요. 법적 기준에.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노후도가 큰 예전 모아타운 추진 시의 1구역 노후도를 보더라도 30년 노후도 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2구역이라던가 3구역 같은 데들 볼까요? 2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30년 노후도가 48%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30년 노후도를 먼저 달성하는 애들이 먼저 신통이든 뭐든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고 그런 지역들이 사실상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예를 들어 양재 5구역 같은 경우도 거의 뭐 69%대 양재 6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60%에 거의 근접해가지고 노후도 30년 노후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거의 59.3%니까 이거는 60% 근접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지역들 중에서 가장 먼저 구역 지정되는 애가 생기면 그런 지역들이 언제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붙냐?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역 지정 전과 후가 큰 폭의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 다세대가 갑자기 재개발 구역이 됐는데 당연히 편차가 크게 나겠죠. 이런 효과를 제가 뭐 장미마을 신통이라던가 서초모아타운이라던가 여러 지역들에서 소개드린 바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시기가 언제냐면 조합 설립 인가 전후예요. 사실은 조합 설립 인가 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은 빠꾸에 대한 여지가 거의 없어져요. 거의 끝까지 가는, 조금 더 걸리더라도 끝까지 가는 사업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나면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주변 지역 입주권 수준 가격으로 당연히 붙겠죠. 그 상태에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6개월 텀을 두고 같이 올라가고요. 떨어지면 조금 한 3, 4개월 있다가 같이 약간씩 조정이 되고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반복이 되는 그런 입주권으로 탄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잡아야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포인트, 급반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다 먹을 수 있는
아주 초창기 예정 구역일 때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그 양재동 중에서 가장 소액, 매매가 4억대가 어디 있습니까? 양재동에. 매매가 4억대의 투자 금액으로 2억대, 3억대 투자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량 남아있는 투자 물건이 있으니까 미리 연락 주셔서 선점하셔서 2배 이상, 3배 이상의 효과를 꼭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은 여지가 없어요. 자녀분들 이제부터는 일반 분양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분석해본 이 수많은 서울에서만 1000개가 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만. 근데 이 1000개가 넘는 구역 중에서 일반 분양분의 수치가 30% 이상이 넘어가는 구역들이 극소량으로 적어졌어요. 아주 오래전에 구역 지정된 노량진이라던가 이런 지역들만 유일하게 일반 분양분이 전체 분양 세대의 30%대가 넘어가지 나머지들은 현실적으로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세대가 분양 물량이다.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 100개 나오기도 힘든 세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 유지하면서 청약 기대한다? 꿈 깨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청약 통장을 찢어버리는 한이 있어라도 상급지 그리고 신통 기획으로 추진할 만한 노후도 찬 지역에다가 묻어두셔라.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